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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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8월 12일 첫 노래로 JN Joy 20의 바람 쐬기 좋은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나비가 날아와서 오늘 8월 12일 첫 노래로 JN Joy 20의 바람 쐬기 좋은 날, 네, 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더워요. 네, 굉장히 덥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우체국 가가지고 뭐 좀 이제 우편 보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우체국 갔다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 우체국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체국까지 걸어가는데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진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땀도 나고 뭐 덥고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찬물 받아다가 발 담그고 진짜 뭐 수박이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야암생가 시장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2부 마지막 뭐 하는 애들이지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데이지의 같이 느꼈던 그 시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더 데이지의 같이 느꼈던 그 시간. 네,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인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뜨거웠던 여름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8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서는 이제 독일전, 4강 독일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패배했던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3, 4위전, 그 유명한 3, 4위전인 터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 터키전이 약간 좀 역대 월드컵에서는 보기 힘든 팀들이 만났잖아요. 네, 아마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터키랑 우리나라는 약간 형제의 국가다 뭐 이래가지고 뭐 예전에 이제 6.25 전쟁에서도 이제 터키가 많이 우리나라에 도와주러 왔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 때문에 약간 형제의 나라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3, 4위전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되게 기쁜 뭔가 이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치러졌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세네갈 그리고 이 대회에서 터키까지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세 개의 나라 중에 세네갈은 떨어졌었고 3, 4위전 우리나라와 터키가 대구에서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첫 번째에 올라가 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기 시작 11초 만에 골을 허용한 월드컵 역사상 최단기간 실점이 바로 그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홍명보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홍명보 선수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공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공을 뺏겨가지고 굉장히 어이없게 공을 뺏겨가지고 그때 바로 먹혔죠. 11초 만에. 네.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야 제가 그거는 TV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골 먹으니까 야 굉장히 당황스럽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기 있고 나서 홍명보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유상철이 골키퍼에게 패스할 줄 알았다. 그 상황에서는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유상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도 뭐 가장 첫 번째 최단 기간 골을 허용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아요. 이게 1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월드컵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모든 경기를 통틀어 가지고 최단 기간 골이지 않나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최단 기간일 겁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전반 9분, 이을령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동점을 이제 만들었지만 그 뒤에 전반전에서 그 이란 만스즈의 개인기에 농락당하면서 이제 두 골을 내주면서 1대 3으로 끌려 다니다가 이제 후반 인저리 타임에 송종국의 골로 3대 2로 이제 우리나라가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4위로 이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송종국의 골이 조금 그 일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송종국 선수가 약간 중거리 슛을 쐈잖아요. 약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슛인지 뭔지 이제 찾는데 이게 차두리의 엉덩이를 맞고 그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맞기 힘든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차두리의 엉덩이를 맞지 않았다면은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맞기 쉬운 쪽으로 그게 날아갔기 때문에 골이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만약에 이때 그 차두리 선수가 세레머니 골 넣었다고 자기가 골 넣었다고 막 세레머니를 했으면은 이 골이 차두리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차두리 선수는 뭐 어리둥절하고 이제 송종국 선수가 이제 막 좋다고 막 세레머니 하니까 송종국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뭐 3위냐 4위냐 뭐 메달이 없는 월드컵 특성상 1등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3, 4위전에서 져가지고 4등을 했는데 4강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여론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뭐 경기에 졌지만 비난 여론은 없었고 오히려 뭐 이렇게 터키 선수들과 뭐 티셔츠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세레머니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많이 이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3, 4위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히딩크호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직까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경기는 우리나라 팀 응원단이 태극기와 함께 터키 국기를 그렇게 크게 이제 내걸었던 굉장히 특별한 경기였어요. 터키 대통령은 한국 팀의 터키 응원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경기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와 터키의 어떤 축제와 같은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터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태극기를 막 흔들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태극기랑 이제 터키 국기랑 막 흔들면서 어깨 동무도 하고 막 그 슬라이딩 그 세레머니 있잖아요. 경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잔디에다가 이제 슬라이딩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터키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진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이 경기가 있기 전에 터키와 중국의 경기에서 경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이제 응원단이 터키를 응원하면서 그 어떤 터키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인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먼 나라에서 온 팀은 아무래도 이제 응원단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종의 1회 뭐 응원단처럼 이제 한번 그 이제 나라의 뭐 응원단 같은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응원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받고, 그리고 이제 터키도 우리나라 이제 형제 국가다 뭐 이래가지고 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터키 응원하러 이제 가고 뭐 그랬으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네.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먼 나라에서 이제 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네. 되게 고맙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3, 4위전에 붉은 악마가 내건 카드 섹션은 CU 골뱅이 K리그였어요. CU 골뱅이는 이제 채팅 영어로 CU at을 의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K리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은 끝났으니까 K리그에서 만나자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담겨졌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카드 섹션 안 하고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월드컵 열기는 뜨거우면 그 이제 뜨거우면서 정작 이후에 이뤄질 그 K리그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 K리그에서 만나자라는 이제 카드 섹션을 했는데, 월드컵에서 프로축구 이야기를 한 점, 그리고 알아보기도 힘든 채팅 용어를 사용한 점, 요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담당자들도 욕 먹을 거라는 걸 알고 했다고 해요. 네, 이미 이제 욕을 워낙 많이 먹는 그 사람들이라 가지고 뭐 이게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욕 먹을 거 알면서도 이걸 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제 카드 섹션에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이런 알 수 없는 문구를 뿌리면은 다들 뜻을 알려드릴 거니까 노이즈 마케팅 삼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2층에 이거 카드 섹션을 잘 보면은 러브라는 카드 섹션도 있어요. 네, 그 위에. 그러니까 러브 CU at K리그. 네, 이런 뜻인데, 사실 러브는 담당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진들이 그냥 멋대로 그냥 추가한 거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별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알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K리그, 네, 우리나라 프로축구로 이 인기가 만약에 그때 잘 이어졌고 이제 문화도 잘 이렇게 정착이 됐다면은 아마 지금 K리그의 그 질보다 더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지만 그 윗분들의 그런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딴 쪽으로 이제 쏠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거를 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그 열기가 다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열기였잖아요. 그거를 K리그를 못 가져온 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사람들 많이 살 겁니다. 오래 살 거예요. 거의 신선되다시피 오래 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의 여전하구나, 그리고 설경의 꽃으로 머물러줘,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냐는 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윤혜의 여전하구나, 그리고 설경의 꽃으로 머물러줘,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8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담으로 이제 뭐 그래도 2002 한일 월드컵이니까 네, 뭐 월드컵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해드리자면, 4회 우승으로 남미 축구의 상징인 그 당시에 정말 최강의 그 나라였던 브라질, 네,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 위치에 있는 역대 최강의 이제 브라질과 3회 우승으로 유럽 축구의 자존심 독일이 월드컵 결승에서 사상 처음으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친선 경기로는 이제 몇 차례 격돌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16강, 8강, 4강 이런 데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월드컵에서 그냥 자체에서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수많은 축구 팬들이 오랜 떡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미 축구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라고 하는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유럽의 가장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팀이 그 대결을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대결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2002년 월드컵에서는 결승전에서 이제 만난지라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요코하마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올리버 칸이 이끄는 독일의 수비진은 그 대회 1실점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최강의 방패를 할 수 있고 대회 6골로 사실상 득점왕이 확정된 호나우두 그리고 대회 5골의 히바우두 그리고 대회 3골의 호나우지뉴의 이제 흔히 3R이라고 하는 네, 세계의 최강의 역대 최강의 공격 트리오를 바탕으로 대회 16득점의 맹공을 보여주는 브라질 공격진은 최강의 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은 올리버 칸의 통안의 이제 캐칭 미스를 호나우두가 놓치지 않고 이제 밀어 넣으면서 최강의 방패를 뚫어버렸고 그 이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브라질의 5회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그 이제 경고 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또 결승전 무대에 나갈 수 없게 된 그 미카엘 발락의 공백이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올리버 칸의 실수로 경기는 이제 브라질의 2대 0으로 완승으로 끝나고 브라질은 월드컵 5회 우승의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이제 된 거예요. 참고로 이 경기 주심은 공정한 대머리 심판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 심판이 받습니다. 사실 본선 이전에는 당시 이제 두 팀이 본선 이전의 주요 우승 후보들에 비하면은 약간 좀 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제가 이거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예선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막 지고 아니면 뭐 무승부하고 막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독도 계속 이제 바뀌고 네.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도 듣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약간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독일 역시 유럽 예선에서 이제 고전하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렸는데 우크라이나와의 그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겨우 이제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녹슨전차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랬던 두 팀이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2002 한일 월드컵의 숨은 이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이제 우승 후보로 프랑스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같은 팀을 꼽았고 브라질, 독일은 잘 해봐야 8강 정도? 네, 그 정도는 잘해야 그 정도 간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팀이었어요. 아무래도 독일은 이제 올리버 칸이 굳건하게 지키는 골문이 바탕이 되었고 공격, 중원,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젊은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조직적이고 단단한 운영을 했으면서 그 브라질은 3백 체제에서 윙백의 그 활발한 오버래핑 물론 중앙 수비수까지 유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어요.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그 세계 최강의 팀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브라질은 그때만 보더라도 중앙 수비수가 공 차고 이제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고 뭐 그럴 시기였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들이 모여 있는 팀이 바로 브라질 대표팀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거의 동네 북수준으로 이제 많이 좀 그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졌지만 최소한 2006년 월드컵 정도까지는 정말 신들의 그런 이제 축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때 그 어떤 그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네, 진짜 잘하는 축구를 제가 살아생전에 봐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네. 어쨌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승부는 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이긴 다음에 12년이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 티켓을 놓고 4강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브라질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 정말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브라질 안방에서 홈 경기인데 무려 1대 7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독일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네.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브라질은 1975년 칠레전 이래로 39년 만에 홈 경기 무패 행진, 그러니까 62경기 43승 19무라는 엄청난 대업을 마감함과 동시에 80년 만에 한 경기에서 7실점을 허용한 1920년, 네, 지금 뭐 까마득하죠. 네, 1920년에 우루과이에게 당한 6대0 패배 이후에 거의 한 세기 만에 최다 이제 점수차로 패배하는, 네, 그런 기록을 세우고 맙니다. 근데 이 기록이 월드컵 역사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차의 패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굴욕적이죠. 네. 역대 월드컵 개최 중에 가장 그 많은 골 차이로 당한 패배이자 월드컵 사상 4강전에서 한 팀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경기도 이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브라질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브라질 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그 홈팬들의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막 그 야유 막 이런 거 엄청 맞고 그 막 그러는데, 과연 이런 브라질의 어떤 그 암흑기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네요. 네, 이왕 끝날 거, 네, 이번 올림픽 끝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이제 올림픽에서 그 8강전이 온두라스 경기잖아요. 그 온두라스를 이기면은 4강전에서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덴마크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덴마크 맞나? 덴마크가 아니지. 브라질이랑 포르투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거나 이제 브라질이랑 다른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네, 만약 이제 브라질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하향된 실력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뭐 이상한 소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갔네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지금처럼 너와 같이, 그리고 만주 한봉지의 비정상,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뭐 듣고 왔지? 자전거 탄 풍경에 이게 굉장히 깜짝 굉장히 당황했네 이거. 네. 지금처럼 너와 같이, 그리고 만주 안봉지의 비정상, 네,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했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이제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3, 4위전 터키전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여담으로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2002 한일 월드컵의 일정은 끝이 났지만 여기에서 또 끝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 문화의 날에서 2002 한일 월드컵 그 이후의 이야기, 네, 그 이후의 이야기 몇 개를 좀 이제 쓱쓱쓱 가져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2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간 좀 잊혀지지 않는, 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뜨거운 여름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대로 보내기는 조금 그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 월드컵 이후에, 네,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1부 심리 테스트 함께하는, 그리고 2부의 그 두 번째 순서에서는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BAP라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저희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저 보시면 그냥 그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보인 라디오로 문 바로 옆에 저희 보인 라디오가 고객 편의 시설 있잖아요. 고객 편의 시설 보인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펜이랑 종이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쓱쓱 쓰셔서 넣으시면은 제가 때때로 나가서 그 열어보거든요. 그거 바로 틀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기 조금 힘드시다. 네,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든 이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편리하게 스마트폰,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야음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어플이 나옵니다. 네, 그거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손쉽게 이제 신청곡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보기 때문에 올리시면 바로 틀어드려요. 네, 어쨌거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많이 신청곡 사연 신청 바랍니다. 그럼 저희 야음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요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갔어요 네. 저희 노래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물 마시고 있는데 노래가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주연의 우리끼리, 그리고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 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심리 테스트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것 중에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웃자고 한번 그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잠깐 생각하시고 바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맞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 첫 순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창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전부 다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목의 시험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갔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신기하게 다 아는 문제만 나온 겁니다. 신기하게. 네. 과연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1번 국어 시험, 2번 수학 시험, 3번 사회 시험, 4번 과학 시험. 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골라볼까요, 이거?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전 뭐 개인적으로 네, 사실 제가 사회 계열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윤리, 뭐 국사, 뭐 이런 거 있죠. 역사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사실 그런 거는 대부분 다 그 아는 문제가 나와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신기하게 내가 다 아는 문제가 나왔다면, 뭐 수학은 뭐 아예 그냥 저는 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아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닐 것 같고, 과학이나 국어 중에 하나 고르고 싶은데, 이거 뭐 고르지? 참 신기하게 다 아는 문제. 네. 그럼 저는 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약간 뭔가 막 이게 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네, 좀 많이 아는 거가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네, 저는 국어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셨나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오늘 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이 심리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그 심리 테스트라고 하네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택한 첫 번째 국어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말하는 요령이 조금 서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워낙 그 농담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쉽게 말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을 이제 꼭 탓할 일만은 아닌데, 하지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뭐 지루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상을 붉히면서 당신에게 이제 덤비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그 사회생활 스킬은 말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러라도 토크쇼 같은 거 이제 아니면은 토론 프로그램 뭐 하여튼 뭐 이게 방송 보면은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시청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읽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가 내가? 네. 네. 뭐 오늘은 약간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은 맞겠죠. 넘어가서 두 번째 수학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규칙 같은 거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규칙에 따르려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은 호기심도 왕성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무심코 무시한 규칙들이 때로는 심각한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신용도 이제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규칙을 따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선택하신 분 이런 분들은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해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적응이 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이게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 선택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조금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자기 일을 이제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그 집중력을 키우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택하신 분들의 사회생활은 조금 더 부드럽게 풀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이라디오 2부 첫 순서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심 테스트가 그냥 그 재밌자고 잠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 그 DJ 양반이 심 테스트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 저걸 지켜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너무 진지하게 하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냥 한번 듣고 나랑 비슷한데 뭐 한번 참고할 만하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한번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심리 테스트는 저랑은 조금 안 맞았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랑은 조금 국어를 괜히 선택했나? 다른 거 선택할 걸 그랬나? 네, 어쨌거나 네, 오늘 심리 테스트는 저랑 조금 안 맞았지만 여러분들은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BAP 제 2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뭘 듣고 해야 되나? 노래는 베이식 인키의 환상 속의 그대 그리고 이치의 오늘 밤 뭐해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베이식 인키의 환상 속의 그대 그리고 이치의 오늘 밤 뭐해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인데 이제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좀 줄이고자 이제 요즘 활동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가수들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BAP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인데 사실 저번 주에 그 멤버 얘기하다가 이게 끝났잖아요. 멤버가 6명인데 7명인가? 6명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쯤에 이게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멤버들을 제가 다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멤버는 영재예요. 이름이 영재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1994년생이니까 이게 몇 살이니 이게? 정말 94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네, 23살? 네, 23살 정도 되네요. 보름달 같은 얼굴과 얼굴의 3분의 2를 가리는 이제 주옥 같은 헤어스타일에 귀엽다고는 해도 잘생겼다는 댓글은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멤버인데 이제 미남은 이제 반사쿠에 온다는 말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에 좋은 예가 바로 이 영재라고 해요. 2012년 중반까지 3개의 앨범을 내면서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 젖살이 쭉 빠지면서 지금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게 됐는데 게다가 동안이라서 영와이프 활동 때 그 쇼 챔피언 백스테이지에서 틀어준 천사 활동 당시 이제 영상을 보고 힘찬이 영재는 어제 같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길게 빠진 그 눈꼬리와 사슴 같은 눈망울, 높은 콧대,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져서 전형적인 꽃미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타공인 먹을 킬러로 먹을 중에 BAP에 입덕한 과반수의 사람들의 입덕 루트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데뷔 때에 비해서 가장 용된 멤버가 이 영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재는 JYP 소속사의 연습생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노래를 부를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특유의 그 JYP 그 가수들의 어떤 그 느낌 있죠? 뭐 R&B 소울 이게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과 약간 그 박진영의 창법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JYP 연습생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워리어 때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이제 부르는 이제 파트마다 붕 떠가지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한 듯합니다. 원샷 때는 이제 기점으로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을 자주 맡는 그런 멤버가 되었고 BAP가 부른 노래 중에 영재의 창법에 맞는 노래는 음성 메시지, 빗소리, 코마 등등 감성과 음색 위주로 드러낼 수 있는 노래들이라고 하네요. BAP 2014 이 뭐라고 쓰이는 거야? 네, 로의 재팬에서 대현과 함께 불렀던 음성 메시지 무대가 많은 사람들이 꼽는 이 영재의 어떤 노래의 어떤 전설적인 그런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뭐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멤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다음 멤버는 이제 문종업이라고 1995년생. 그러니까 22살인가요? 22살? 네, 22살인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2살이네요. 22살. 22살의 문종업은 팀에서 순수한 기믹을 맡고 있어요. 대현이 살살 건드려서 감정의 분출을 보고 싶은 멤버로 꼽습니다. 성격은 순하고 과묵하지만 힘찬에 의하면 사석에서는 꿀잼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평소에는 좀 순준하고 이제 되게 말도 없고 그런데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같네요. 사석에서야 뭐 어쨌든 예능이나 인터뷰에서 매번 입을 꽉 다물고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애가 타는 스타일이긴 한데 2016년 나름 이제 짬밥이 쌓여서인지 인터뷰 때도 나름대로 이제 입을 자주 열어요. 네, 약간 편안하게 말하는 듯합니다. 일단 멍석을 좀 깔아주면은 이것저것 잘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뭐 팬사인회라든지 뭐 콘서트 뭐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멍석 같은 거 잘 깔아주면은 잘 합니다.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제 그리고 이 문종업이 약간 웃는 얼굴로 칼 꽂는 멤버래요. 네, 약간 이제 웃을 때는 이게 평소에는 이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약간 좀 그 송곳 같은 그런 멘트를 좀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약간 무서운데 얘. 네, 그리고 이제 웃을 때 드러나는 그 토끼 이빨이라든지 무쌍 특유의 눈웃음 그리고 이제 코의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데 무대 아래에서는 방긋방긋 잘 웃지만 BAP 무대 특성상 그 무대에서는 잘 웃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좀 어떤 그 반전 매력 같은 걸로 작용을 합니다. 배드맨 활동 때까지만 하더라도 파트 분량에서는 되게 좀 적었어요. 네, 그가 이제 꾸준히 연습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쭉쭉 향상했습니다. 천사 노래 이 활동할 때에 바디 앤 소울에서 무려 고음 파트를 분배받으면서 서브 보컬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는데 영 와프 활동 때 수록곡 Take You There에서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파트를 분배받으면서 확인사살하는 네. 들으면 알겠지만 운동을 하다 해진 탓인지 발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문종업이 몸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소리 자체도 약간 미성에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카니발 앨범의 수록곡이 이제 아, 알바트로스에서도 그 굉장한 고음을 선보이는데 종업 관련 유튜브 영상에 딸리는 이제 외국 팬들의 댓글에 의하면 빅뱅의 태양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요. 네. 다만 이제 태양이 음색이 이제 매력 있기로 손꼽히는 아이돌 보컬 중에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은 대단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선배인데 그 태양이 되게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잘 부르는 거예요. 네. 2016년 초에 가졌던 이제 LOE 서울 콘서트에서 자작곡 지금이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휴식기 동안 초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도 음악을 하나 보네요. 네. 카니발 앨범 직전에 가졌던 브링유에서 몇 소절 살짝 공개했는데 이어서 팬사인회에서도 팬들이 부탁하니까 한 소절을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듯한 그 노랫말이 인상적인 곡인데 스튜디오 버전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춤 실력과 가창력 그리고 작곡 작사 능력까지 갖춘 팀 내 능력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인터뷰에서 말한 바로는 만들어 놓은 다작곡은 몇 곡 있지만 성격상 완벽하지 않은 건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16년 4월 1일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에서 곡의 스튜디오 버전을 공개했어요. 이로써 음원이 나올 확률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네. 콘서트 영상을 공개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스튜디오 버전을 공개했냐면서 그 팬들 사이에서 원성이 좀 심한데 뭐 사실 그 음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 좀 암흑의 버전으로 이런 이제 버전을 이제 뭐 노래 그 MP3 버전으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불법적으로 네그 만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굳이 뭐 음원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BAP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AP의 뭔 노래 듣고 해야 되나? BAP의 어디니 뭐하니랑 워리어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BAP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BAP의 어디니 뭐하니 그리고 워리어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하는 애들이지 BAP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이제 멤버는 이제 젤로라고 네. 1996년생 막내예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선지 아직도 이제 뭐 데뷔 4년 차지만 네. 형들에게 깍듯한 존칭을 쓰고 또 좀 숫기도 없고 수줍은 성격이에요. 네.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거의 뭐 집, 숙소, 연습실이 다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딴 데를 안 간대요. 그냥 연습실 그리고 집, 그리고 연습실, 집, 뭐 이렇게 행사, 뭐 이게 그 일하러 뭐 이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술도 마시지도 않고 이게 좋아하지도 한다고 해요. 네. 영 와일드 앤 프리 활동을 위해서 복근을 만들었지만 근육이 잘 안 붙는 체질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노래에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V앱 방송 중에 벌칙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특유의 하이톤의 예쁜 목소리가 부각돼가지고 호평을 들었어요. 변성기가 뒤늦게 온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목소리가 많이 낮아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느낌이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잘만 다듬으면은 두각을 보일 멤버 같아요. 2016 LOE 서울 콘서트에서 자신의 자작곡 축복이라는 노래를 공개했는데 팬들이 가사를 궁금해하는 멘션을 보내니까 트위터에서 몇 소절 가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달달한 느낌의 후렴구와 이에 대비되는 이제 공격적인 래핑과 가사로 팬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2016년 3월 24일 트위터에 코 피어싱을 한 사진을 올렸어요. 네, 이제 맏형 용국과 대현처럼 언젠가는 그 타투 문신을 하나 새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팬들은 느닷없이 코에 피어싱을 해가지고 조금 당황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 피어싱을 한 아티스트는 나름대로 좀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려를 표한 팬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잘 어울린다는 그 반응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약간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코나 이런 얼굴 쪽에 피어싱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뭐 팬들이 보기에는 뭐 좋겠죠. 뭐 이게 팬이니까 좋아하는 그 가수가 이제 뭘 하든 뭐 좋을 텐데 네,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네요. 네, 뭐랄까 이거는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 얘기가 뭔 얘기가 다 였지?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멤버들 대부분이 본명이라든지 아니면 성을 뺀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유일하게 젤로라는 그 예명을 쓰고 있어요. 네. 젤로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경쟁의 신인 젤로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내가 형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소속사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가 굉장히 커요. 데뷔 당시에 프로필상의 키가 182였는데 데뷔 초에 어느 인터뷰에서는 키가 계속 크고 있고 본인은 팀 멤버들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 그만큼 커도 좋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2012년에 184였고 그리고 지금은 187cm 정도라고 하네요. 네, 키가 굉장히 크죠. 네, 좀 있으면 190도 찍을 수도 있겠는데. 네. 키가 되게 크네. 네.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를 할 때면 이제 종업 강상 그 이제 센터에서는 그런 멤버라고 해요. 종업이 이제 박력 있는 춤을 춘다면 이쪽은 조금 더 선을 이용해서 강약 조절을 잘하는 듯해 보입니다.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작이 되게 시원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얘기는 뭐 이렇게 해드릴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뭐 별로 없어서 네, 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AP의 Young, Wild and Free 그리고 Goodbye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BAP의 Young, Wild and Free 그리고 Goodbye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 이제 뭐 하는 애들이지 BAP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BAP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내용이 오늘 다 하기엔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모아내 드리지로 살짝 은근슬쩍 넘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멤버들만 이제 모조리 이제 소개하는 네, 그런 시간을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모하네드리지에서 BAP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BAP라는 이 그 남성 이 아이돌 그룹이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보다는 외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활약이 더 두드러진 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이 BAP가 이제 데뷔한 지 오래됐는데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뭐하는 애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8번째 3, 4위전 터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순서 뭐하는 애들이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오늘 슬쩍 다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네, 엄청 덥습니다. 지금 양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뭐지 팔토시인가요? 네, 팔토시인지 그 뭐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끼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아직 계속 아마 폭염특보가 안 없어졌을걸요?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더운 날에도 저희 야암생활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날씨도 더우니까 저희 시장에서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좀 사셔가지고 슬쩍 이제 원기 보충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 네, 황금 같은 주말 3일이죠. 네, 주말은 네, 주말 3일이죠. 네, 그 토요일,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지 71년이 지난 네, 광복절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복절에 맞아서 이제 그 태극기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잘못해가지고 조기 다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뭐야 봉 끝까지 다 태극기를 올려가지고 다셔야 돼요. 네, 잘못하면은 이제 조기를 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제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광복절에 네, 우리 태극기를 좀 많이 달아서 어떤 그 우리 그래도 이제 광복했으니까 네,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 곳곳 보시면은 태극기가 좀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네,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네. 그럼 어이구,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그래도 역시 그 광복절과 관련된 노래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광복절 특사의 OST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날까 합니다. 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그리고 광복절까지 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